안녕하세요. 서정의 경제펀치 서정입니다. 한국 경제의 오늘과 내일 고민하고 통쾌한 한방으로 문제점까지 해결해보는 경제펀치. 네, 최근 재미난 여론조사 하나 있습니다. 국민 4명 중 1명이 국감 관심사 중에서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을 꼽았네요. 대단히 높은 비율이죠. 이 소득 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이슈, 우리 경제 이슈 중에서 너무 많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무모한 실험이다, 또 한쪽에서는 새로운 체질 개선이다,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펀치를 날려볼 주제, 소득 주도 성장, 신기루인가 아니면 새로운 경제의 시작인가. 연봉은 얼마나 받으세요? 이게 지금 감독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사과를 하시던지 아니면 사퇴를 하시든지 두 길만 남았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얼마 전까지 청와대 경제수석을 하시다가 지금 소득 주도 성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홍장표 부경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짜 어려운 분 모셨습니다. 방송은 처음 출연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모셔서 좀 아쉽고 또 조금 억울한 내용도 좀 있지 않았을까 제가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면 한번 좀 속 시원하게 오늘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사가 다 아쉬운 면이 있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또 끝맺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작은 정책기획위원회 안에 네.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 네, 이게 설치돼서 그렇습니다. 이제 위원장을 맡으셨어요. 이게 뭐 어떤 건가요? 정책기획위원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 대통령 정책자문기구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산하에 여러 개의 네. 특위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소득주도 성장 특위가 네. 정책기획위원회와 이제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진 일종의 조직이다. 그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소득주도성장 갖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근데 이제 논란이 위원회를 한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예.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장을 맡으신 거 보니까 예. 여전히 이 정부는 강한 애착과 집착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강한 애착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일종의 그 책임감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 그렇게 네. 해서 그것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 특위가 네. 만들어진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비교하면서 그때 이제 예산을 엄청 퍼부었는데 그 이상 가는 예산을 지금 일자리에다 퍼붓고 있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어떻게 보면 어떤 비효율성, 예산 퍼주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 비판을 받고 있어요. 좀 변호를 좀 해보시죠. 어떻게? 실제로 많은 예산이 일자리 그 대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득주도 성장 그 자체의 그 일종의 패러다임은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일종의 우리 그동안 수십 년간의 경제 구조 네. 그리고 불평등한 사회 모습들 이런 것들을 바꿔보자. 그래서 체질을 바꿔보고 그리고 체질을 개선하는 그런 면에서 일종의 정책의 전환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 한도 내에서 정책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굉장히 많은 많죠. 그런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득주도 성장이 가지는 여러 가지 정책이 있을 것 같은데 소득주도 성장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저거 최저임금 올린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이게 큰 오해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서 다른 여타 정책들은 좀 주목을 받지 못한 면에서 좀 아쉬운 면도 있고요. 또 정부로서도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에서도 정부에서도 좀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아마 초기 집권하시자마자 다음번 이제 올해
봄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어떤 나름 계산도 포함이 돼서 최저임금 부분을 좀 가파르게 넘어가신 건 아닌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기대가 더 앞선 건 아닌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 정책과 관련돼서 네, 네. 정치적인 고려 이런 네. 것들은 최소화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바람직한데 그걸 막지 예. 못하셨을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실제로 일정상 보시게 되면은 네. 우리가 지난 5월에 네. 정부가 출범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네.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예, 예.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아마 경제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네, 가게 네. 되었고 음. 또 관련되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을 네, 네. 준비하는데 시간들이 많이 네, 들어갔다. 네. 그런 점을 좀 고려하시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업 쪽 얘기 한번 네. 여쭙고 싶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네.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부는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적어도 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는 투자 그리고 생산 그리고 고용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다. 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와 같은 일종의 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일종의 공정 경제와 관련되는 네, 네. 질서, 거래 질서에 대해서 그와 같은 룰을 지켜준다라면은 적어도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은 보장한다라는 그와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냈더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마 특히 중소기업과 아마 자영업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그리고 향후에 일정이 잡혀져 있는 근로시간 단축 네. 이런 것들이 기업의 일종의 비용 부담으로 네. 작용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아마 그렇게 인식하는 것에 아마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막연히 기업들이 하여튼 이 정부에 대해서 좀 네. 겁을 먹는다 그럴까요? 어려워한다 그러면 그건 오해라고 말씀하실 수 저는 전적으로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 있-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와 관련해서 이제 특히 대기업들은 그렇지만 중소 중견기업들은 오히려 환영을 해야 될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지원을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특히 상속증여 이렇게 기업을 이제 이전 후세대에게 넘기는 과정이 너무 힘들다. 그 OECD 평균에서 굉장히 거의 탑 랭킹인데 그만큼 아마 과거에는 기업을 이렇게 후대에게 넘기는 과정이 계속 부의 축적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인지 굉장히 고율의 세금을 매겼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홍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제대로 한다면은 철저하게 자유를 보장한다면 이런 세율도 좀 낮춰주고 이제는 법적인 현실적인 기업 경영에 관한 철저하게 보시고 그 철저하게 보신 대신 이제 기업을 후대에 넘긴다든지 하는 부분은 좀 더 순조롭게 해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방향도 충분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네네. 실제로 이제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 가업 상속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중에 한 요인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고. 네네. 저는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동시에 또 생각해야 될 것들도 과연 이제 우리 그 경제의 일종의 그러니까 분위기 그리고 사업하는 분위기 자체가 과연 중소기업 하기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이냐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되어 있는 거냐 네. 그런 어떤 좀 더 들어가는 이야기까지도 동시에 고민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현장에서 다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 내용들 네. 중에서 사람 구하기 너무 힘들다. 네, 네. 그리고 기술 개발해도 이게 과연 제대로 보상이 되느냐. 네.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판로 개척해서 여러 가지 힘든 것들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성장들을 네. 사실상 어렵게 하는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네.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들 듣고 그런 거 풀어나가야 되는 게 또 네. 소득도 성장의 중요한 과제 아니냐. 네, 네. 네, 깊이 검토를.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이제 다른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홍 위원장님 수석 이어서 다음 수석이 이제 지금 현재 윤정원 수석이라고 이제 관료 출신의 이제
수석 임명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가 이제 초기 이 정치권에서 특히 정치 캠프에서 이렇게 대선을 치른 분들이 이제 쭉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현실을 잘 모른다.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좀 억울하시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그런 비판을 많이 들으셨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저는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 영재를 신봉하는 사람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모든 정책 자체는 시장, 특히 우리 한국 경제에서 작동되고 있는 시장, 그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대단히 시장 친화적인 그런 정책이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많은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의해 주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그 반면에 우리 홍 위원장님하고 함께 일을 했던 김동연 경제부총리께서는 우리 정책이 좀 시장 친화적인 측면과는 좀 거리가 좀 있다. 너무 정부 일변도의 어떤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거든요. 부총리께서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총리께서도 저의 그러니까 이야기와 다른 게 하나도 없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향하고 있고 또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 시장이라는 게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뭐 특히 독과점 같은 경우에는 실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그런 측면들을 함께 고민하시면서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홍 위원장께서 다시 이제 교수의 신분으로 일단 오셨고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만, 그러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현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담당하시는 몇몇 분에 대해서 좌파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의 경제 정책의 노선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부분적인 좌파.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뭐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왼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우파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오른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왼쪽이라고 듣습니다. 네. 예전에 케인즈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저희 위치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러면 기존에 계신 분들이 약간 우파였다고 한다면 그분들 시야에서는 분명히 홍 위원장은 좌파 맞네요. 양쪽에서 동시에 비판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정책을 뭐 개인의 신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책 목표를 두고 가야 된다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 저는 오로지 방향 자체를 소득 성장도 마찬가지고요.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그래서 좀 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방향이라면 그게 좌파든 우파든 관계없이 오로지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게 옳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꼭 성장론으로 불러야 되겠습니까? 분배론으로 부르면 안 될까요? 분배론이면서 동시에 성장론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또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불리고 있고요. 사실은 뭐 분배 문제와 성장 문제가 서로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거의 모습이라면은 오늘날 뭐 여러 뭐 OECD나 그 다음에 IMF나 ILO나 이구동성으로 성장과 분배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면에서 분배이자 동시에 성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마 그 소득주도 성장 초기에 어떻게 보면 정책의 큰 변화 과정에서는 항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큰 변화를 주도해 오셨고 그 과정에서 비판도 많이 받으셨습니다만 이 소득주도 성장론이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된 이후에 우리 경제에 적어도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잖아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마도 우리 홍 위원장께서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부분을 들고 싶으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린 가장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 경제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시장 그리고 가계소득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인식.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처럼 우리 경제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이나 불균형 이런 것들이 지나치면은 네. 실질적으로 성장이라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도 공감해 주시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뭐 여러 여론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그런 방향으로 예, 보고 예. 있고요. 문제는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이 저도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고 네.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도 당장 우리 국민들한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과, 특히 일자리 문제입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과 그리고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뭐 거론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바로 여쭙겠습니다. 뭐 청와대에서 일단 나오셔서 부담은 좀 더 덜으셨겠습니다만 지금 방금 얘기하신 성과, 지금 일자리 문제가 있고 소득 분배 개선 부분이 있을 텐데 일자리 부분은 올 연말경 뭐 소득 분배도 늦어도 내년 초 이후에는 좀 나아지는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장하성 실장을 포함한 이제 지금 이 정부의 좀 기대입니다. 네. 어떻게 잘 될까요? 뭐 장하정 실장이 그렇게 아마 이야기한 걸로 저도 보도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정책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신 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말씀하신 게 정책 효과를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놨고 또 조만간 또 일자리 대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반기에 우리 저소득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것이 일정한 시차를 거쳐서 이제 올해 하반기 그러고 내년에 나타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한도에서 정책 효과는 아마 그런 정도의 시차로 나타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정책 효과와 더불어서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내년 상황, 그리고 올해 하반기 상황,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요인 이런 것과 복합적으로 결부되어서 나타날 것이니까 그런 점들은 동시에 좀 감안하셔서 좀 평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과에 대해서 조금 조급증을 스스로 가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있고요. 사실 소득 분배 개선과 관련돼서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다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때는 조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우리 경제 상황에 맞도록 경제 구조와 관련돼서 개선해야 될 것들 하나하나 단계로 바꾸어 나가서 그렇게 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작업도 중장기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뭐 큰 방향에 있어서는 옳지 않느냐라는 공감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제 보고 계시니까 그 어떤 기조 하에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과가 날 타임쯤 되면 조금씩 성과도 나는 그런 모양을 기대하고 계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은 어떤 반응을 느낍니다. 특히 이 소득주 성장을 펴신 입장에서 언론이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비협조적이다.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너무 매도한다. 뭐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외경제신문도 자주 보고 있고요. 굉장히 긴장하면서 정책들 중에서 빈틈을 지적하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예리하게 비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뭐 사실과 좀 다른 이야기들 혹은 이제 정책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뭐 사적인 자리에서나 아니면 공적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고 통계 부분은 이렇다라는 것들은 뭐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으면 해야 되고요. 또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과거 진보 정권, 노무현 정부도 그랬고,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 미디어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거 아닌가? 좀 더 동반 파트너로서 이렇게 같이 갈 수는 없었을까요? 최대한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종의 정책 전환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회 곳곳에 네. 뭐 미디어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도 뭐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정부도 지금 달라지고 있고 네. 그리고 언론 부분에서도 많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서 뭐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또 이제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변화의 조짐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좀 더 많은 의사소통의 기회 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척격이 아닐까. 네. 네. 뭐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에도 나왔고 네, 네, 알겠습니다. 소통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경제수석을 맡으셨던 어려운 입장을 겪어오신 입장에서 끝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진짜 지금 돌이켜 보니까 이건 내가 조금 미스를 한 것 같아라는 좀 후회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하나 소개해 주시고요. 네. 지금 생각하실 때 이것만큼은 나를 안아줬으면 좋겠어. 네. 네. 이건 진짜 앞으로 꼭 돼야 돼라고 하는 거 있으면 한 가지씩만 얘기를 해주시죠. 요건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그동안 이제 미디어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았던 부분인데요. 기업 구조조정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올 초에 GM 그리고 금호타이어 맞아요. 굉장히 굵직굵직한 맞아요. 구조조정 건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성과가 있었어요. 상당히 우리 경제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그렇습니다. 또 실제로 이해 당사자들이 고통을 감내하는 네, 네. 그와 같은 구조조정을 했던 예. 거고요. 그 부분 관련돼서 고통을 감내했던 분들 네. 또 관련돼서 여러 이 관계부처들이 예. 대단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성과에 비해서는 조금 평가를 예. 덜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그런 부분이 네, 되는 좀 그렇겠네요. 거고요. 네. 좀 아쉬웠다. 좀 라고 내가 이야기- 생각해도 이건 좀 실수한 것 같다. 좀 우리가 좀 후회된다 하는 거 아쉬웠다. 있을까요? 예.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네. 아마 중간에 나왔던 것들이 이제 네. 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그 재정특위에서 네, 네. 그쪽에서 건의했던 사항들이 거의 좀 더 제대로 네. 반영됐으면 어땠을까. 네. 네. 저희 불찰기도 하고 네, 네. 또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들이 불거진 것들에 네. 일정한 책임을 느낀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진솔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것에서 변화는 참 어려운 것이죠. 경제정책 변화, 참 어려웠던 그런 느낌을 우리 오늘 손님 말씀에서 여러 가지로 느낌으로 전달받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 경제의 진정한 새로운 마중물로서 기여하기를 간곡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정희 경제펀치 오늘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